네, 이번에는 이번 케이스는 로열티를 송금할 때 우리 국세에 관련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이 원천 징수액을 공제하고 로열티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 원천 징수액도 관세 과세 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은 쥐사인데 원천 징수세액 선공제 후 송금합니다. 그래서 원천세 납부 영수증을 송부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내 S사입니다. S사는 권리권자인 미국의 지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로열티 발생 금액에서 원천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부하고 있고, 이때 S사가 세무서로부터 원천 징수세액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아 판매자인 G사에 송부하면 G사는 국가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소득금액 과세 시 이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G사는 여기서 공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나라 미국에서는 이게 공제가 되죠. 왜냐하면 국내에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중 과세 방지 협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열티 발생 전체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원천세 납부 영수증을 미송부했다 하는 거죠. 국내 S사는 권리권자인 A사 이탈리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로열티 발생 금액 전체를 송금하고 있고, 로열티 발생 금액에 대한 원천소득 징수액은 S사 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원천 징수를 해고 보내고, A사와 그 거래에서 이탈리아와 거래에서는 원천 징수를 안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종료되어 A사에 송금하는 로열티 발생 금액에 과세되는 세액은 S사와 A가 각각 부담하고 있습니다. S사는 국내 원천소득세, A사는 이탈리아 법인소득세니까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죠. 여기서는 국내에서 냈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 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국내에서 안 내니까 이탈리아에서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과연 그럼 원천 징수한 세액은 과세 가격이 과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자, 주요 계약 내용입니다. 국내 S사는 미국 지사와 이탈리아의 A사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 송장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송금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금액에 대해서는 G사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약정 로열티 금액에서 동소득에 과세되는 원천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기로 정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 소득세법 및 한이태리 조세 조약에 따라서 로열티 발생액에서 동소득에 과세되는 원천 징수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 여기는 공제한 금액,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실송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문제는 상표권 사공자가 이탈리아에서 추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국내 S사는 소득세법상 로열티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서 미국 지사에 대하여는 약정 로열티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송부하였고, 이태리 소재 A사는 로열티 발생액 전체를 송부하고 동 로열티 소득금액에 부과될 원천징수세액 상당은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자의 로열티 소득금액 회계 처리입니다. 우선 미국은 원천징수세액을 판매자의 로열티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사는 로열티 발생 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계상을 하고, 거주지국 미국에서 최종 소득세액 확정 시 S사로부터 송부받은 원천징수세액 납부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징수세액, 여기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송부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를 받는 거죠.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판매자의 로얄티 소득으로 미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손금액을 소득으로 계상을 하고, A사는 S사가 납부한 원천세액과 관계없이 로얄티 실손금액을 근거로 거주지국 이탈리아에서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과세가격 신고입니다. 국내 S사에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 신고하면서 G사의 경우는 원천징수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A사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이 포함되지 않은 실손금액으로 신고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원천징수 안 하고 이탈리아에 보냈으니까 이탈리아에서 세금을 내라. 여기서는 실손금액 같은 실손금액은 전액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A사의 경우에는 50만원에다가 플러스 원천징수세액이 이제 10%면 10%가 붙게 생겼죠. 5만원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협약에 따라서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제하지 않고 약정 로얄티 전액을 송금하도록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은 거죠. G사의 경우입니다. 이태리의 경우 약정 로얄티 전액을 송금하도록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은 경우 구매자가 별도 부담하게 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30조 1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기본 검토사항이죠. 그리고 가산 대상인 권리사용의 대가는 관련되고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의 그 수입물품의 거래 조건, 관련성이 있고 거래 조건이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같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어떠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19조 제2항입니다. 따라서 본건 거래 형태에서 발생한 로열티와 관련하여 S사가, 즉 국내 수입자가 이탈리아의 A사에게 지급한 실제 송금액과 국내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50만원을 보냈죠. 그러면 10%인 원천징수액을 또 국세청에 납부를 해죠. 55만원이죠 전부. 그러면 이 두 개는 당해 물품에 관련이 되고 이 당해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국내 수입자가 권리사용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이태리 조세협약 23조에서는 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중과세 회피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제12조 사용료 부분에서는 일방 제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타방 제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동시에 사용료가 발생한 일방 제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의 선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편의상 스스로 선택한 회계처리 방법을 근거로 관세법상 당연히 가산해야 될 권리사용료의 일부, 즉 S사가 지급한 원천징수세, X사가 지급이 아니고 납부겠죠. 국가에다 납부한 원천징수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내국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협약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과 그 목적과 산출 방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관련한 관세평가 규정에 해외 공급자, 국가의 소득 신고 방식까지 언급하는 것은 관세법 해석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S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송금액과 원천징수액 모두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가산 대상인 권리사용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가 별도 부담한 원천징수액은 권리사용의 대가의 일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가산 대상인 권리사용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